시동 어머님들이 그렇게 어머님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요, 브레이니아라고 바로 알려주시면 안 돼요. 지니쌤께서 또 대치동 퀴즈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또 우리 대치동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네. 제가 선생님하고 이제 촬영 전에 얘기하면서 저희 둘 다 공통된 생각이, 안녕하세요. 크리쌤의 인터뷰, 크리쌤. 지니쌤입니다. 네, 첫 번째 시간 정말 너무 많이 도움이 되셨죠. 오늘은요, 우리 지은쌤께서요, 지니쌤? 네, 지은쌤? 맞아요. 지니쌤으로 제가 유튜브랑 그리고 이제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랑 카페 이야기 좀 해주세요, 선생님. 채널 네.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12만 정도 모여 계신 네이버의 초등만 카페라는 곳에서 그 영어 자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즐거운 초등 영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초등 영어. 네, 많은 분들 또 선생님 채널 가서 한번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선생님이 되게 오랜 기간 교재를 만드시다 보니까 또 꿀팁들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보시고 좋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생 채널이에요. 원래 신생 채널이 좋은 게 많아요. 네. 지니쌤께서 또 대치동 퀴즈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대치동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또 대치동 하니까 또 기대가 되시겠지만 또 이면에 저희가 꼭 전달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물론 엄마표 너무 좋아요. 엄마표 너무 좋지만 엄마표로 안 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엄마표로 하다가 또 어느 정도 또 레벨에서는 사교육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거든요. 오늘 이제 지니쌤께서 사교육을 좀 똑 부러지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일단 제가 대치동 퀴즈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대치동에서 크고 자랐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지금 저희 아이들은 농촌 유학을 가 있어요. 제가 애들을 데리고 지금 구례라는 곳에서 농촌 유학 중이에요. 사실 제가 대치동 퀴즈로 자라면서 이제 많은 도움을 받은 것도 있지만 사실 되게 힘들었던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쵸. 네, 그리고 현재는 사실 대치동이 지나치게 과열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저는 이제 교육 전반적으로 교육과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 초등 시기에는 조금 더 많이 놀고 그리고 학습과 습득 중에서는 습득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시기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이들한테 좀 좋은 기회를 주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대치동 아이들이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머님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선생님. 일단은 선생님이 대치동 퀴즈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농촌 유학을 보내신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 좀 대치동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아이들 대치동 친구들은 영유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쌓아가고 있어요. 사실 너무 빨리 달리고 있는 느낌도 드는데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영어를 빨리 일단 끝내놓고 수학을 달려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이세요. 영어는 초등학교 때 이미 다 맞춰야 된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실제로 해보면은요 끝은 없어요. 네, 초등학교 때 끝이 안 나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사교육에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의 구조를 좀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런 사교육들이 도움이 되는 친구들이 있고요. 좀 그런 것들이 힘든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대치동을 따라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대치동 내에서도 보면은 아주 낮은 학원부터 시작해서 높은 레벨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치동 어머님들이 그렇게 어머님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요. 굉장히 현명한 소비를 하세요. 생각보다. 그쵸. 생각보다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력을 가져오시는 것, 그런 것들을 좀 배우시고 그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좀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지 다니는 학원이라든지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대치동
어학원에서 있을 네. 때 아이들, 전 아까 농촌 유학 얘기하셨잖아요. 왜 아이들 그렇게 선택했는지 알 것 같고 제 책에 제 첫 책에 코칭합니다의 수인이 엄마도 대치동 퀴즈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이가 어린 시절부터 번아웃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2학년 때부터 오히려 영어를 시작한 케이스였고 모든 대치동이 다 똑같진 않다. 솔직히 대치동에서도 네, 좀 레벨이 맞아요. 낮은 학원들도 있고 높은 학원도 있고 개인 지도를 받는 친구들도 있고 네. 되게 다양한데 너무 이게 획일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치동 하면은 뭔가 뭐 굉장한 일이 네.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 선생님이 이제 대치동 퀴즈셨잖아요. 네, 네. 그게 혹시 아이들 그 농촌 유학과도 관계가 있을까요? 네, 그쵸. 제가 이제 너무 힘들게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것들을 아이들한테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 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때랑 지금 입시 제도가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치동 어머님들이 뭐가 다르시냐면 정보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들은 지금 초등학생 어머님들도 대입을 다 꿰뚫고 계세요. 맞아요. 네. 엄마들의 그 정보력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네, 맞아요. 대입 제도까지 다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고등 과정에서부터 거꾸로 내려오다 보니까 마음이 좀 급해지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알고 계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고교 학점제라든지 아니면 대입 전형 같은 것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고요. 당장 그 교육과정이 변할 텐데 지금 확정되어 고시하는 기간이 조금 남았어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맞습니다.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요. 네. 사실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겠지만 이런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잘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대학 가는 방향들은요. 우리가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 그쵸. 네. 네. 그래서 저도 이 결정을 한 거였거든요. 맞아요. 제가 선생님하고 이제 촬영 전에 얘기하면서 저희 둘 다 공통된 생각이 초등 때는 놀아야 된다. 네. 네, 노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솔직히 우리 둘 다 영어 쪽에 있지만 영어가 가장 중요하지 않다. 네. 이게 선생님하고 저랑 지금 영어 찍고 있지만 모국어가 더 중요하고 또 아이들 사고력 발달이 더 중요한 시기다라는 것들이 저랑 교육관이 너무 비슷해서 저도 너무 선생님하고 이야기할 때 네. 너무 즐거웠고요. 저도 이제 학원에 있을 때 그런 게 많았어요. 아이들 이제 책상 옆에 막 책상에 다 폭파 버튼 같은 걸 그려놓는 거예요. 학원이 이제 폭발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네, 맞아요. 어떤 아이들은 또 학원 선택이 잘 된 아이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와서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네. 그 사교육 학원 고를 때 좀 팁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제가 저학년 친구들한테는요, 파닉스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 기준으로 일단 파닉스가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은 파닉스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엄마표를 할 때는 파닉스 안 해도 아이들이 뭐 저절로 습득하고 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도 많이 들으셔서 조금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네네.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맞습니다. 네, 아닌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 한글 뗐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거랑 비슷한 이제 스텝을 거치거든요. 왜냐하면 문자기 때문에요. 문자 인식을 아이가 잘 할 수 있는 아이인지 없는 아이인지를 보시면 한글을 뗐을 때 아이가 쉽게 뗐다라고 하면 파닉스도 굉장히 쉽게 뗄 확률이 높고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문자의 조합이고 단어가 그러니까 글자가 조합돼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아는 거기 때문에 파닉스는 기본 규칙을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요. 파닉스를 뗐다 안 뗐다 이 표현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맞습니다. 네. 뗐다, 완전하게 뗐다 이런 표현도 잘못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 그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이미 파닉스를 했는데 잘 못 읽어요. 네. 그러면 파닉스를 또다시 해야 되나요? 아. 이런 질문도 많이 있거든요. 제 의견은요. 네. 파닉스는 다시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냥 리딩을 그러니까 리딩을 하실 때요.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아이가 읽다가 막히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 네. 단어가 side words인지 그냥 파닉스 규칙에 맞는 건지를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요. 네. side words가 부족한 친구들은 side words를
보충을 해주시면 돼요. 파닉스를 하면서 사이버즈를 빼먹고 하는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맞습니다. 같이 하면 되게 네, 시너지가 맞아요. 나는데, 네, 그래서 네. 그거를 넣어주시거나 또는 이제 파닉스 단어가 나타났다.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면 brain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엄마한테 엄마 이거 어떻게 읽어라고 물어봤을 때 brain이야 라고 바로 알려주시면 안 돼요. 파닉스가 조금 불안정한 친구들은 그거를 끊어서 이런 식으로 끊어서 어머님이 읽어주시는 버릇을 해주시면은 아이도 혼자 읽을 때 조합하고 디코딩하는 그런 능력들이 좀 생겨요. 네, 정말 저도 되게 동의하는 게요. 파닉스만 너무 길게 하거나 파닉스가 완전하지 않다고 해서 다시 파닉스를 가는 게 아니라 네. 부족한 부분들을 또 리딩 하면서 이렇게 보완해 주는 네, 게 네. 가장 좋다고 네, 말씀해 주셨고, 또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그냥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좀 끊어서 아이가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네. 것이 꿀팁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파닉스를 리딩을 하면서 보완을 해주시고 병행을 하셔야지 다시 처음부터 파닉스 이러면 아이들도 굉장히 지겹고요. 힘들어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단어만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글을 막 잘 읽을 네, 수 있는 것도 맞아요. 아닌데, 네, 파닉스 복습 없습니다. 네, 그냥 파닉스는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복습 차원에서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 하는 건 괜찮지만 다시 하는 것은 너무 지루하고 또 너무 오래 하면 안 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맞아요. 이거를 너무 짧게 단기간에 뭐 속성으로 끝낼 수 있다. 이것도 잘못된 편견이고요. 1년 동안 해야지 이게 완성이 된다. 이것도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제가 많이 본 케이스로는 초등 3학년 정도 되면은요, 6개월 이내로는 해결이 돼요. 그리고 아이 연령에 따라 달라요. 맞아요. 인지 능력이 다르잖아요. 네, 아이가 네. 어리면 사실 조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굳이 어린아이를 붙잡고 길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때는 조금 다른 방법들로 노출을 해주시고요. 네. 파닉스라는 어떤 규칙을 설명해 주실 때는 좀 단기간에 해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파닉스를 또 다 안다고 해서 아이들이 파닉스 규칙대로 읽는 것도 맞아요.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파닉스에 대한 좋은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네. 사교육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부모님들은 또 학원 선택에 있어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좀 부모님들이 이제 아까 나이에 따라서 뭐 파닉스를 했느냐 아니면 또 그 이후에 또 좋은 학원을 고를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사교육이 영어만 지금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좀 학년이 올라가면 뭐 다른 것들도 해야 되고 논술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예체능도 해야 되고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교육으로 모든 하루 스케줄을 다 짜는 것은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특히 초등 시기에는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고 생각도 많이 해야 되는 시기에 학원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면 그런 시간들을 좀 잃게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굉장히 필요한 것만 넣어주시고 나머지 시간을 확보하는 게 초등에서는 굉장히 꿀팁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해요. 네. 멍 때리고 생각하고 책 읽고 이게 더 중요한 시기 같아요. 네. 네네. 그래서 그 필요한 것들을 굳이 말씀드리면 3, 4학년 때 이제 파닉스가 안 된 친구들 좀 도와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리딩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주시는데 뭐 5, 6학년쯤 돼서 아이가 그 규칙이 또 다른 규칙이 하나 더 나오죠. 그게 그래머예요. 그래서 문장 속에서 어떤 규칙을 정립해야 되는 시기.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 그래머가 있어야 사실 독해도 잘 되고요. 쓰기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중학교 가기 전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5, 6학년쯤에는 그래머를 이제 준비를 시켜주시는데 요때 학원을 이용하시면 돼요. 근데 학원이 또 여의치 않다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분들은 요즘에 인강이 또 너무 잘 돼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 선생님 그러면 혹시 네. 학원이 이제 주변에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지금 고민할 것 같아요. 이 학원 중에서 선생님이라면 네. 선생님 자녀를 보내야 한다면 어떤 학원을 선택하실 건가요? 그렇죠. 자, 엄마표도 굉장히 좋지만 학원에 가는 저는 가장 큰 장점은요. 또래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경쟁해보면서 또 내 수준은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그 메타인지가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은 어느 정도를 하고 있는지를 조금 알아보는 게 중요해서 일단 레벨 테스트를 보는 것은 주기적으로 보시는 것은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학원의 여러 규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형 네. 학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소규모 학원들도 있고 영어 도서관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고 요즘에는 이제 뭐 화상 영어, 인강 이런 것들도 선택지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 대형 학원의 레벨 테스트, 우리의 레테라고 하죠. 레테 시즌들이 있어요. 네, 네, 네. 그때 가셔서 레테를 한번 보시는데 아이가 레벨 테스트가 잘 나왔다. 그리고 그 학원에서 원장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상담 실장님이죠. 네. 왜냐하면 대형 학원은 커리큘럼이 굉장히 촘촘하게 잘 짜여져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네네. 그거를 그 시스템에 우리 아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 시스템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에 맞게 대형 학원이 시스템을 바꿔주지 않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그 학원이 우리 아이한테 잘 맞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어느 정도 레벨을 나왔고 그리고 학원의 숙제를 먼저 체크를 해보세요. 교재라든지 숙제 네네. 양을 보시고 우리 아이가 따라갈 수 있겠다라고 하면 그 학원은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레벨이 너무 지나치게 낮다거나 그런데 아이를 대형 학원에 밀어 넣으셨을 때는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대형 학원에서는 일단 들어가면 자동 레벨업이 되게 돼 있어요. 특별히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자동 레벨업이 되기 때문에 실제 아이의 실력이 향상되었는과 상관없이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너무 레벨이 낮게 나왔다라고 하면 그냥 소규모 학원에서 원장님 마인드가 좋은 그런 학원들이 동네마다 다 있어요. 네. 거기에서 조금 탄탄하게 이제 실력을 쌓은 다음에 5, 6학년 때 가도 큰일 나지 않고요.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원장님 마인드,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 원장님들 많이 있는데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아이도 변하거든요. 네.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교육이 나쁘다라고만 할 수 없는 게 또 좋은 선생님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고 또 변화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시기에 또 선생님 말씀 참고하셔서 또 좋은 학원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서 이제 공교육과 사교육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모아자 부모님들에게 오늘 또 딱 한 말씀만 한번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초등 시기에는 제가 이제 초등맘들을 위해서 이제 책을 썼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좀 포커싱을 하자면요. 네. 초등 시기에는 그쵸. 네, 아이들이 조금 생각할 시간 그리고 책 읽을 시간이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국어가 탄탄해져야지 고학년에 가서 영어가 무너지는 것을 좀 막으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고학년에서 영어가 무너지는 거는 영어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어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아이들 초등 시기에 그리고 이번 겨울방학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독서 네, 많이 맞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그냥 영어 독서법이 아니라요. 네, 맞아요. 국어 영어 독서법 이렇게 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국어 실력, 제가 늘 강조하는 모국어 실력이 높지 않은데 그 이상의 영어 실력을 갖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이거 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다 모아져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초등만 카페 자체가 굉장히 11만인가요? 12만. 아, 12만. 12만 부모님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또 전문가 선생님들이 네, 잘 작성해 주셔서 되게 읽기가 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궁금한 내용들 많으실 것 같은데 보시고 또 우리 선생님에게 궁금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댓글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 이제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아이들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